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인사이트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140억 배럴의 예상 매장 규모 중 4분의 3은 가스, 석유는 4분의 1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에 달하는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대통령의 동해 석유, 가스 시추 계획을 두고 각종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이 지속되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 등이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0명 미만이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로 주소지도 일반 주택으로 알려지며 의문을 자아냈었죠. 여기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은 회사 주소지가 저희 자택이 맞다며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로 우리 팀은 뉴질랜드, 브라질, 스위스 등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의 분석을 담당하는 것은 이 산업 분야의 표준이라며 직원도 많지 않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레우 박사의 프로필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 기업인 엑슨모빌에서 지질그룹장을 역임하며 심해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로 알려졌는데요. 엑슨모빌 재직 당시 가이아나 유전 탐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액트지오 역시 2016년 설립 이래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가이아나의 경우 21세기 최대 심해 유전이 발견된 곳으로 1916년부터 약 100년에 거쳐 탐사가 진행됐지만 성과가 없다가 2015년에 엑슨모빌이 처음 석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추 성공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탐사 시추 성공률은 20% 정도로 이는 탐사 시추에 있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원 탐사 시 성공률이 12.5%를 넘어가면 투자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가이아나 유전도 성공 가능성은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확률상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열세를 투입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지만 5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해 시추하면 한 곳에서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20%의 성공률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조 규모라는 점에서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7대 유망 구조의 추정 매장량 최소치 36억 배럴과 최대치인 140억 배럴의 격차가 큰 것도 신뢰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환율이 1,300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경제가치는 327조에서 1274조 원 수준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망 구조가 7곳인 것을 감안하면 한 곳에서만 시추가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20억 배럴에 182조 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탐사 시추에 사용되는 비용이 한 공당 1,000억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투자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영일만 석유 탐사 사업에 참여했던 호주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한국에서 철수한 것이 알려지며 정부 발표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2022년 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지난해 1월 철수했다면서 이는 우드사이드가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와 합병하면서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드사이드의 경우 시추를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와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시초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있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원유를 담고 있을 확률이 높은 바위를 먼저 찾아내야 하는데요. 덮개암, 저류암, 근원암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지형일 경우 원유를 담고 있는 지역일 확률이 아주 높고 이러한 구조의 지역을 유망 구조라 합니다. 따라서 우드사이드가 유망 구조와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한국에서 철수한 것은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은 확인됐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 경제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개발에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경제적 가치를 떠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의 성공을 통해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역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